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본격 논의가 들어갔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이 감소세가 만연하고 어떤 분들은 이 풀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아직은 좀 남아 있고 완전히 할 때까지 뭐 언제쯤 되면 가능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우리 일상생활을 해보겠지만 세 가지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만약에 감염됐을 때 7일 동안 계속 우리 격리되는 거 이거 유지되고 있고 오늘 대중교통 타시면 역시 마스크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병원과 그다음에 요양병 가면 마스크를 하셔야 되는데 예. 사실 주간 그 감염 지수가 이제 0.9니까 이제 축소되는 방향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 아까 뭐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병상 가동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체가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경계 단계로 내려가야지 조금 더 일상생활이 회복되는데 네. 우리 질병본부에서도 이 말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WHO에서 이 단계를 즉 코로나에 대한 단계를 역시 지금도 패닉 비상 상태로 지금 놓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유엔 기구보다 우리가 먼저 한 발자국 앞서 나가진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사실 이게 아무리 빨라도 일상생활을 회복은 5월 정도가 되어야 5월. 윤곽이 좀 드러난다. 그러니까 제대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 학기가 향후 유행에 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앞으로 방역 체계 관리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지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담론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 코로나19로부터는 굉장히 안전한 영역입니다.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이 일어나지 않는 네. 그런 어떤 수치를 계속 보여왔는데요. 네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입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언어 발달에 굉장히 좀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린아이들의 감염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감염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건당국이 좀 잘 확인해서 저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 우리 백년지 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무엇인지 그걸 좀 꼭 집어서 제대로 된 대책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 수도권 전철 수인 분당선 열차 안에서 한 30대 여성이요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3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여성입니다. 왜 흉기를 휘두른 겁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사건 보면서 되게 이렇게 가슴이 철렁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매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혹시나 이게 무차별 혹은 묻지마 폭행이었으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원인이 조금은 밝혀졌어요. 네. 이 원인이 밝혀졌는데 혹시 앵커 혹시 저 지하철 같은 건 좀 타십니까? 네. 타시면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그냥 열어서 소리로 듣는 분들 조금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하더라도 소리가 굉장히 커서 바깥에 칙칙칙칙칙 이런 소리가 그런 있으면 분들 있어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도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어떤 소리가 좀 나는 형태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길래 옆에 있는 60대가 너 그거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흔히 말하는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뭐 준비되어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네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흉기로 다친 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흉기 난동을 벌였던 여성이 경찰에게 약물을 복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약물을 복용했으면 처벌이 뭐 이렇게 달라질 아니요, 게 저는 이건 그냥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방 안에서는 신경 안정제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예.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 이유만으로 뭐 형이 감경되는 것은 절대로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도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경남 거창군에서 금은방을 털고 도주했던 이 40대 남성 사건 발생 17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해당 남성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9일 전에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한번 딱 만들어졌어요. 네. PC방에서 이거 이 사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PC방 지금 나오는데 예. PC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 유력한 용의자가 나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올게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 화장실에 갔다가 오는 그 과정에 약간 부산한 점을 이용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했는 내용들은 이제 범행 저기 수법이기 보이네요. 때문에 제가 예, 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예.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경찰입니까? CCTV 다 확인해서 이 사람은 걸어갔다면 경찰은 날아갔고 이 사람이 뛰어갔다면 이 사람이 걸어갔다면 경찰은 뛰어갔고 이 사람이 뛰어갔다면 경찰은 날아가서 이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지금 더 네. 도망가는 장면이었죠. 네. 예. 해당 남성이 도와준 좀 지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범행을 알고 도와준 거 그리고 모르고 도와준 거 이게 또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럼요. 이게 알고 도와주면 범인 도피 언닉이 되고 모르고 도와주면 뭐 그런 예. 범죄가 성립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여자 앵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났어요. 저하고 좀 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좀 어디 좀 숨겨줘 이러면 분명히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박사님 왜 무슨 일로 왜 숨겨줘야 돼요? 지인한테 이야기했다면 지인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정말 소박한 제 마음인데 예. 알고 숨겨줬다라고 알고 숨겨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인 도피에 있어서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사람을 숨겨주면 유무죄에 관계없습니다. 범인 은닉죄,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자수공고하시고 절대로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스터 트롯 2 이야기입니다. 준결승에 진출한 탑10이 가려졌습니다. 특히 방송 전부터 제2의 장민호와 정동원으로 이 기대를 모았던 나상도 씨와 황민호 군 대결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케미가 정말 완벽했어요. 나상도 씨가 관객 점수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지금 1위로 준결승에서 올라갔죠. 네, 두 사람이 붙은 거 이게 도작 케미라고 하거든요. 네. 정동원의 효도합시다를 함께 불렀는데 이렇게 나상도 씨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부르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는요 하나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른과 아이가 붙었을 때 예. 항상 아이들이 이겨왔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속담은 예.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항상 어른의 손목을 비틀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 황민호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네. 반대였습니다. 12대 1 압승을 거두면서 나상도 씨가 다시 기사회생을 했고요. 네. 예. 중요한 건 원래 나상도 씨는 원래 탈락권이었는데 네. 이 무대를 잘 해서 전체 1위로 올라선 반면 야. 황민호 군은 예. 여기서 삐끗하는 바람에 예. 최하위를 터져서 결국은 준결승 무대에 합류하지 못했다는 거죠. 준결승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저 어린 친구 노래는 대단히 잘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경연에는 등수를 정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시청자 입장이잖아요. 시청자 마음은 예. 감동의 그 여운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야. 물론 이 무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 저 뭐 우리가 보는 저 아이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감동받을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예. 이것뿐만 아니라 결승전 못 올라갔다 할지라도 예. 반드시 좋은 어떤 결과로 국민들 앞에 서지 않을까, 우리 팬들 앞에 서지 않을까 그런 예. 말씀드립니다. 황민호 군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졌지만 뭐 노래를 워낙 잘해서 앞으로는 뭐 기회가 많겠죠, 뭐. 그럼요. 앞서 미스트롯 같은 경우에도요. 떨어졌던 어린 친구들이 계속 다시 한번 쓰임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무대는 다른 사람들이 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갈라쇼를 한다든지 예. 콘서트를 할 때 분명히 황민호 군을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안성훈 씨와 진혜성 씨의 구수하고 깜찍한 듀엣 무대도 눈에 띄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지켜줄게요. 애인이 되어줄게요. 애인이 되어줄게요. 내가 잘해줄게요. 사랑 되어줄게요. 사랑 되어주세요. 내가 당신 애인이 되어줄게요.
네, 두 사람의 무대 굉장했는데 진혜성 씨의 승리로 끝났어요. 근데 두 사람 모두 준결승에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무대였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깜찍한 무대. 사실 이 얘기만 듣고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진혜성이 불리합니다. 왜냐면 꺾기가 강점이고 정통 트로트라거든요. 반면 안성우는 팀전에서 보여줬지만 퍼포먼스에 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장윤정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혜성 씨의 볼풍선이 대단한 발전이었다. 이 볼에 이 공기 넣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 싶은데 그동안 네. 진혜성 씨를 봐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분 좀 경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찍한 퍼포먼스 힘들다 했는데 자신의 틀을 깬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예. 좋은 점수 받았고요. 예.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다들 실력자입니다. 실력은 비슷비슷해요. 결국은 누가 더 새로운 모습,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인데 예. 이런 측면에서 진혜성 씨가 앞섰고 결과적으로 110대 20 압도적인 점수로 안성훈 씨를 눌렀습니다. 그 안 기자가 보시기에는 진혜성 씨의 저렇게 변하는 모습은 긍정적입니까? 너무 깜찍해 보이는데. 굉장히 긍정적인데 저거는 일단 자기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네, 그거를 깬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진혜성 씨에게 계속 마스터들이 강조해 왔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 준결승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아나운서까지 퇴사하면서 도전했던 김용필 씨 충격적이었어요. 탈락했어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네. 게 앞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른 참가자한테 물어봤어요. 기피 대상 1순위 모두 김용필을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앞선 무대가 모두 완성도가 높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좀 힘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게 김용필 씨의 특징은 뭐냐? 앞서 불렀던 김정수의 당신, 옥경이 등등 보면은 네. 감성이 절절하지만 퍼포먼스는 약합니다. 그래서 팀전에서도 보면 추가 합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문희옥 씨의 평행선이라는 노래는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게 퍼포먼스 박자를 놓치는 경우가 생겼고 여기서 긴장하다 보니까 음이탈 사고까지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김용필 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또 마스터가 느끼는 이 실망도도 컸을 거고 결과적으로 볼 때 13대 0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준결승 무대에는 가지 못했고 예. 반대로 추혁진 씨는 또다시 승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쉽네요. 이번 주 또 온라인 응원 투표 결과도 잠시 짚어보죠. 예. 안성훈 씨가 4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준결승 진출자가 가려진 만큼 온라인 투표 열기도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안성훈 씨가 4주 연속 1위인데 네. 저는 마지막까지 이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누가 반등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나상도 씨가 3위에서 2위로, 박지현 씨가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씩 올라왔고 네. 또 한 명 주목해야 될 사람은 진욱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투표 순위에서 이름을 보기 힘들었는데 한 단계 올라오면서 7위권으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예. 자, 앞으로 펼쳐질 준결승전 정말 치열해질 것 같은데 포인트 안 기자님 하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네,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절대 강자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서 우승권이었던 김용필과 황민호가 탈락했습니다. 네. 누가 탈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무대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김용필 씨가 탈락했죠. 네. 이분이 인기투표 직전주 4위였거든요. 과연 김용필을 지지하던 이 팬심이 어디로 갈지가 향방을 또 주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주 준결승부터는 생방송입니다. 그 그렇습니까? 얘기인즉 예.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군요. 시청자들의 손이 누가 탑3가 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